자, 여러분, 오늘 중개계약 형태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토픽 32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이 일단 별이 가장 중요한 토픽이고요. 포인트 한번 볼게요. 중개를 의뢰할 때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정해서 의뢰하는데, 이 특정이라는 게 아까 토픽 30에 중개계약의 종류에서 또 하나가 있었어요. 독점중개였는데요. 그건 이제 미국에서 행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우리나라에서는 전속중개계약이 가장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죠.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가 의무로 다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를 전속중개 계약서입니다.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계약서는 5년, 확인설명서는 3년, 전속중개계약서도 3년 이래서 거오, 확삼, 전삼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설명을 합니다. 보존의 의무 있습니다. 이 서, 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이런 것들을 보존에 대해서나 혹은 계약 서면에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다, 서는 업무정지다 라고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다음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 일단 계약서 2부를 작성해야 되고 3년을 보존해야 됩니다. 이 위반 시 서니까 업무정지다 같이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이 전속중개물에 대해서. 안 했을 때는 상대적 등록 취소라는 처분이 따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한테 통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 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할 경우에는 업무정지다. 자, 그 다음에 처리 상황을, 자, 전속중개 의뢰인한테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2주에 1회 이상 문서로, 같이 이것도 문서로입니다. 구두로가 아니고 해줘야 되고요. 안 했을 때는 업무정지다. 똑같이 보시면 되고, 자, 거래가 되면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반드시 완성사실을 통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사실을 통보할 때 지체 없이 해줘야 되고, 안 할 때는 업무정지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자, 여기 별표 치고요. 정보공개 의무는 중개의뢰인 요청 시, 요청하면 의뢰한 사람이 이 정보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럼 비공개해야 됩니다. 비공개를 요청했는데도 공개를 할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중개 대상 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가 있는데,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해달라 이러면 공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인적사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의뢰인의 인적사항은 당연히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 이건 뭐라고요? 여기 있는 정보공개 의무는 뭐라고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가 있다고요. 근데 의뢰인이 요청하면 공개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중개 의뢰인이 어떤 의무가 있냐라는 건데, 의뢰인이 당연히 중개보수 지급의 의무가 있고,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위약금 부분인데, 자,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중개보수의 50% 내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건데, 이렇게 세 가지를 외워주시면 되는데, 일단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경우부터 볼게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바람을 핀 거죠. 두 번째는 유효기간 내에 당사자 간 직거래를 한 거예요. 중개사를 안 끼고. 자, 계약을 맺었는데,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 경우는 50% 범위, 이 경우 두 경우에는 앞서서는 전액이잖아요. 이 부분은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입니다. 자, 어떨 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랑 거래했을 때, 자, 이거는 당사자 간 직접 거래고, 이거는 중개사를 배제하고 거래한 거고, 이거는 스스로 자기가 발견해서 거래한 거. 스스로 발견했단 말이 나오니까 그 워딩을 잊으시면 안 돼요. 중개보수의 50%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니까 실제 중개보수가 완전 딱 50%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실제로 50%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준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좀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두 가지, 여기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전액인지 50% 범위 내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은 기본적인 유효기간이 3개월인데요.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미만으로 해도 되고 그 미만 초과로 해도 돼요. 그래서 3개월 미만 초과 모두 약정에 따라 다르게 가능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3개월이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소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소속입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은 들어가지 않는다.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서든 전속중개계약서든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거래계약서가 아니라 중개 의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만 들어갑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랑 확인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이고, 전속중개계약서나 일반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이다. 그 부분 꼭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이제 한번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포인트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내용이 좀 많은데요. 이 포인트를 꼭 알아주셔야 돼요. 비교되는 게 확인설명서의 이 설명사항인데요. 여기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두 문자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가 있고, 권이 있고, 벽, 수, 도, 환, 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두 문자부터 말하면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공수도로 합니다. 공수도라는 무술이 있죠. 그 공수도를 하는데 벽을 느껴가지고 기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수도, 벽, 기권. 자, 그 다음에요. 나머지는 이제 환경이랑 금액이 있거든요. 자, 여기 아까 제가 동그라미 안 친 부분 저 추가로 동그라미 좀 했는데, 자, 공수도 벽을 느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공통적으로 환금이 있어요. 환금 이렇게 넣고, 여기가 이제 확인설명서랑 다른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래서 환금을 제가 아까 어떤 부분을 말했냐면 환경조건, 그 다음에 여기 거래예정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수도 벽기권 환금까지는 확인설명 부분이랑 비슷한데, 여기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설명한 거를 표로 만들어 드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보시고, 여기 이제 보관기간이랑 서명 또는 날인이다라는 부분, 자, 이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보관기간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매우 빈출되는 토픽이고 매우 빈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비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픽 32까지 여러분들한테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